우리 아이가 당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왜 집에서는 좀 순종적이길 바라는 거. 엄마가 얘기하면 네 엄마 이러길 바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러면 어디 말대꾸야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심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러면서 또 지금 아이들을 키울 때는 주도적이고 자기 앞가림 척척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원하거든요. 하지만 밖에서 만약에 당찬 아이를 만나면 어떠세요? 당황스럽다 그러면서 요즘 애들 어떻게 저러지? 뭐 이런 의아한 생각도 들면서,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우리 아이가 당차기를 또 바라는 게, 이게 또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밖에서 당찬 아이 만나보셨어요?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는 책에요, 정민 씨의 사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내 아이를 키울 때 하고요, 그리고 밖에서 우리 당찬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어른다운 사람일까?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요, 진짜 내 아이가 이런 어른을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밖에서 이런 부모, 이런 어른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민 씨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당한 게 분해서 아직까지도 가슴이 벌렁거려요. 보통 상담할 때는요, 내 아이, 내 부모, 그리고 부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는데, 정민 씨는요, 남의 얘기를 가지고 온 겁니다. 며칠 전에 정민 씨가 4살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미끄럼틀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좀 기다렸던 정민 씨는요, 아이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노는 것이니까 순서 지켜서 아기랑 같이 타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는 아이를 미끄럼틀에다 올려놓은 거죠. 근데 4살짜리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면 얼마나 타겠어요? 그러니까 쭈삐쭈삐 거렸어요. 겨우 엄마 손을 잡고 한 번 타고, 2번째 가서도 또 주춤주춤 거리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말한 거죠. 야, 너 나가! 아이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버젓이 정민 씨, 그러니까 아이 엄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정민 씨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순간 저도 화가 나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정민 씨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이 미끄럼틀이 내 것이니? 그러면 이제 정민 씨 생각에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좀 주춤주춤 거리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요 아줌마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눈을 똑바로 튼 채 정민 씨한테 이렇게 말해드려요. 네, 제 거예요. 1시간 전부터 제가 맡아놓은 거니까 제 거예요. 예상치 못한 반격에 할 말을 잃은 정민 씨. 그런데요, 아이는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줌마 말대로 모두 같이 노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피해는 내가 아니라 저 애가 주고 있는 거라고요. 땡땡땡. 할 말을 잃은 정민 씨. 기가 막힌다는 말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말문도 막혔어요. 그래서 정민 씨는 막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서 놀이터에서 나왔어요. 근데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고요, 기분이 나빴던 거죠. 종일 막 들썩이는 마음, 분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정민 씨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더래요. 아니, 그 어린애한테 따끔하게 말 한마디 못하고 바보같이 말이야. 그나저나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래? 하지만 다시 그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어른이 아이와 다툴 수도 없고요, 남의 아이한테 훈계도 못하겠고, 와, 어른답게 할걸. 근데 참 어른답지 못했어. 막 이런 분함이 치밀어 올라서요, 그 찜찜함이 밤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어른스럽고 현명한 걸까요? 제 책에서는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랑 함께 생각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 그런데 초등학생이 놀이터를 독점하고 있다시피 해. 우리 아이가 미끄럼틀 타고 싶어 해. 그래서 양해 구하고 미끄럼틀 우리 아이 타게 했는데 잘 못하니까 초등학생이 너 가! 막 이랬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아이랑 같이 싸우자니 참 어른으로서 이 품위가 안 서는 것 같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어른스럽고 현명한 것일까? 내 자식도 제 맘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남의 자식을 어떻게 가르칠까 싶어서 뜨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 공동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그리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 이러면서 구구절절 설명하는 게 옳을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역지사지죠.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이런 자동사고를 내려놓고요. 또 어른이라는 이 완장을 내려놓고 아이와 대하는 거죠. 정민 씨가 1차적으로 화난 이유가 있어요.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내 아이가 피해를 입으면 부모는요. 앞뒤 가리지 않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뭐라고 하는데도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따지고 두는 그 아이의 모습이 2차적 분노를 가져온 거죠. 잘잘못을 떠나서 어른이 말하면 들어야지 이런 고정관념이 분노의 스위치를 올려버린 겁니다. 근데요, 요즘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싫은 건 싫다고 말해. 위험할 땐 112에 신고해. 그리고 무조건 어른 말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어.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해. 이렇게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정민 씨는요, 그렇게 하는 아이한테 싸가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아이가 어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힘과 권위를 내세우는 어른 앞에서 주눅드는 아이도 있지만요. 어른의 부조리에 당당하게 따지는 아이도 있어요. 배운 대로 제 할 말 제대로 당차게 하는 아이들이죠. 만약에 내 아이가 참 똑부러지게 말하네. 아주 당차네. 하고 싶은 말 조리 있게 잘하는데 이런 평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뭇하죠. 그쵸? 그런데 다른 아이가 그러면 어때요? 세상 무서워졌어. 아니 어떻게 조그만 애들이 저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따지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이터 에피소드 경우 보세요. 이 미끄럼틀이 내 것이니? 라는 말보다는요. 너도 타고 싶은데 동생이 느리게 타서 미안해. 네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요. 언니가 양보해줬어. 우리 3번만 타고 이제 다음에는 시소 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사실 4살짜리 아이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비교해보면 초등학생이 큰아이 맞죠. 하지만 그건 4살짜리 아이 엄마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요. 초등학생도 아직 여전히 어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공격적인 상태인 아이라고 할지라도요. 내 자신을 알아줘. 아줌마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줘. 이렇게 괜찮은 어른을 만나면요. 얼마든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너보다 어리잖아. 야, 언니가 양보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려를 강요하면 그야말로 강요입니다. 만약에 퇴근길에 정말 사람이 미어터지는 지하철에서요.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눈 좀 감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툭툭 자리를 치면서요. 어른한테 자리 양보해야지.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어른이
어른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강요를 한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당하는 아이보다는요, 당찬 아이의 부모이고 싶습니다. 강자 앞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아이의 부모이고 싶죠. 아이들한테는요, 당당해, 네가 할 말 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이렇게 가르치면서요, 막상 똑부러지게 말하는 아이를 보면 우린 당황합니다. 말대꾸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어른의 말은 따라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참 이율배반적인 상황입니다. 조그만 게 어디서 대들어? 쥐방울 만한 게 버릇없이 어디서 말대꾸야, 이런 근본 없는 나의 공격을 일삼는 어른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애인지 누가 어른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됩니다. 아이를 주도적으로 키우려면요, 밖에서는 주도적으로 살아, 하지만 엄마한테는 안 돼, 이런 이중잣대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는요, 수동적인 삶의 태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아이를 벅차게 느껴요.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다가 애가 뭔가 맞는 말 또는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엄마한테, 이런 말로 상황을 싹 종료를 해버립니다. 아이의 말은 대답이지 말대꾸가 아니라는 거. 아이 말에 감정적으로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아이가 아니라 용기 있고 당찬 아이가 된다라고 우리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집에서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밖에서도 어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밖에 나가면 수많은 어른을 만나거든요. 집에서는 어른, 부모, 밖에 나가서는 어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어른 같은 부모와 어른다운 어른이 많아야 되는데, 저한테도 묻습니다. 어른인가? 어른다운가? 어른다운 표정, 어른다운 말, 어른다운 행동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요, 좀 더 어른스러워지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점점 그릇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도 부모도 그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논리에 밀릴 수가 있어요. 논리와 합리, 그리고 감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런 통 큰 어른들이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란다는 것. 저도 책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